백신 미접종자들의 40%는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답해 백신 접종 캠페인이 성과를 거둘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 연말에는 채권 매입 축소로 돈줄 조이기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1조 2천억 달러 사회 인프라 초당안이 최종 합의돼 상원에서 토론에 착수해 다음 주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종 경제 활동이 팬데믹 전에 비해 98.6%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북한 외교관들의 탈출기를 재현한 한국 액션 영화 모가디슈가 8월 6일 워싱턴 지역에서도 개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인들의 10명 중에 4명 이상은 앞으로도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어 백신 접종 캠페인이 성과를 거둘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연방 공무원들에 대해 백신 접종 의무화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백신을 거부하는 미국인들에게 접종을 강요할 수는 없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장애물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제한군인부에서 시작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모든 연방 공무원으로 확대할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으나 백신 접종을 촉진하는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연방 공무원들에게 백신을 맞던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인지 증명하는 것을 요구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는 각 지역정부, 의료단체, 민간업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시에 이어 뉴욕주는 주 공무원 전체에게 백신을 맞던지 아니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이라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구글은 13만 명의 직원들이 오피스 출근을 9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연기시키는 동시에 직장에 오는 직원들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 지역과 대상들은 이미 백신을 다 맞은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백신 접종률이 저조해 델타 바이러스의 급속 전파와 새 감염자의 급증을 불러오고 있는 남부 지역에서는 상황이 달라 성과를 거둘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신을 아직 맞지 않고 있는 미국인들 전체의 30% 중에선 10명당 4명이 앞으로도 백신을 결코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어 백신 접종 의무화가 먹혀들지 않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와 입소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백신을 아직 맞지 않는 미국인들의 42%는 앞으로도 결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백인, 공화당원, 여성들이 가장 거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백인들은 무려 68%나 앞으로도 결코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히스패닉 14%, 흑인의 14%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백신 거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52%가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공화당원의 45%가 거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남성들의 백신 거부율은 49%로 여성보다 낮고 공화당원이 45%에 비해 무당파들이 42%나 됐으나 민주당원들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35%의 안팎에 머물고 있는 아칸소, 엘리바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등 남부 지역에서는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백인들이 대거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루 백신 접종 건수를 보면 4월 중순에는 최고치인 338만 번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50만 번 안팎으로 급락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며 하루 새 감염자들이 평균 6만 3천 명을 넘어서며 보름 만에 145%나 급증했고 중증 발병 입원 환자는 3만 5천 명으로 60% 증가했으며 사망자들은 290명으로 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 연말에는 채권 매입 축소를 통해 돈줄 조이기를 시작할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연준의 지나친 돈풀기로 가파른 물가 급등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감안한 듯 올 연말에는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고 제로금리를 손대는 돈줄 조이기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마침내 제로금리와 채권 매입을 통한 돈풀기 정책을 금년간 돈줄 조이기로 선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FOMC 공개시장위원회 7월 정례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경제는 고용과 물가에서 연준의 목표치를 향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진단하고 연준은 향후 회의에서 진전 상황을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의 이 같은 성명은 팬데믹으로 1년 넘게 시행하고 있는 제로금리와 채권 매입을 통한 돈풀기 정책을 이제 돈줄 조이기로 선회하기 시작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석했습니다. 엄청난 돈풀기로 경제 반등에 성공했으나 가파른 물가 급등을 불러왔기 때문에 머지않아 돈줄 조이기로 바꾸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은 두 가지 돈줄 풀기 정책 가운데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사들여 그만큼 시중에 돈을 풀어온 채권 매입 규모를 올 연말에는 축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팬데믹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국채와 주택담보증권 등 채권을 매달 1,200억 달러어치씩 사들여 그만큼 시중에 돈을 풀어 돈맥 경화를 막고 경기를 부양시키려 시도해 왔습니다. 연준은 이에 앞서 2020년 3월부터는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전격 인하해 1년 반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돈줄 조이기 정책에선 채권 매입 규모부터 수차례에 걸쳐 축소한 후 종료하고 그 다음 금리를 올리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제로금리가 끝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기가 당초 2023년 하반기에서 내년 후반 등으로 앞당겨질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현재까지는 기준금리를 2023년에나 0.25%포인트씩 두 번 올릴 것을 시사해왔는데 내년으로 앞당길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 급등이 너무 가파르고 오래 지속되는 동시에 고용이 예상보다는 빨리 회복되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게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로와 교량 등에 8년간 1조 2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사회 인프라 초당안이 최종 합의돼 곧 상원에서 토론에 착수하고 8월 첫 주인 다음 주말까지 가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은 민주당의 독자 가결에 필요한 예산 결의안부터 통과되고 9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인프라 방안 가운데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플랜은 초당안으로 내주 안에 통과되고 3조 5천억 달러짜리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은 민주당 독자 가결의 길을 열 수 있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회 인프라 플랜의 초당안을 주도해온 공화민주양당의 중도 타협파 상원의원들이 남은 쟁점들을 모두 타결하고 최종 합의에 상원 토론에 착수할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초당안을 주도해온 공화당의 랍 포트먼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은 별도의 발표에서 우리는 쟁점 이슈들을 모두 해결하고 상원 토론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포트먼 상원의원은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대표와 회동한 후 합의사항을 발표해 공화당 상원 지도부까지 사회 인프라 초당안에 대한 상원 토론 시작을 허용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인프라 초당안은 연방 상원에서 60표 장벽까지 넘겨 상원 본회의 토론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회 인프라 초당안은 상원 본회의 토론과 수정안 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한번 60표 장벽을 넘겨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하게 되는데 여름 휴에 들어가는 8월 6일까지는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와 기존 예산의 절반씩인 8년간 1조 2천억 달러를 도로와 교량, 철도와 공항, 항구 등 사회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데 집중 투자해 초대형 국책공사를 장기간 실시하게 돼 기반 시설 확충은 물론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초당적 이슈인 사회 인프라 플랜이 초당적 타협안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바이든 민주당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을 독자 가결하는데 부담을 다소 덜게 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주 안에 사회 인프라 플랜과 함께 가족 플랜을 독자 가결하는 데 필요한 예산 조정법 지시사항을 담은 예산 결의안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한 달여 동안 여름 휴회 기간 중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을 담을 세부안들을 확정하고 9월 중순 연방 상원이 개회하는 대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의 결집으로 독자 가결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8월 여름 휴회 기간 중에 코로나 감염 사태 재악화와 경제 반등 냉각 여부에 따라 추가 현금 지원금이 막판에 포함될지도 판가름 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각종 경제 활동이 팬데믹 전에 비해 98.6%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소매업과 주택 시장이 더 화랑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해외여행은 아직 저조하고 고용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아 추락했던 미국 경제 활동이 올 5월 현재 98.6%나 회복돼 거의 일상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야별로는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활동을 각 분야별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98.6% 수준까지 올라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제 전문 CNBC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분야별, 업종별로는 아직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지갑을 활짝 열면서 소매업의 쇼핑 활동이 온라인과 매장에서 모두 121%를 보여 팬데믹 전보다 더 화랑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기지 신청은 103%로 팬데믹 이전보다 많아져 그만큼 주택 시장이 뜨거워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직격탄을 맞았던 레스토랑의 예약률도 최근에는 97%까지 올라가 대부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해외여행을 가는 국제선 이용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54.2%에 불과해 아직은 절반밖에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내선 활동은 87.4%까지 올라와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 정체도 팬데믹 직전보다 79%에 머물러 아직도 출퇴근 지역으로 다시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사업체와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이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1년 반 동안 워싱턴에서 5조 달러 이상의 막대한 돈을 풀어 가구 소득과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민 가구의 총 자산은 올 1분기 말 136조 9천억 달러로 팬데믹 전인 2019년에 비해 16%나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현금 지원금을 직접 받은 미국민들이 지갑을 열었고 증시는 화랑을 이어가 미국이 코로나 터널에서 탈출해 대부분 팬데믹 직전으로 회복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파른 물가 급등으로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미국민들이 돈 쓰기에 주춤거릴 수 있고 코로나 사태가 다시 악화돼 경제 반등에 찬물을 끼얹을 위험이 생겨 앞길이 다소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소말리아 내전 당시 그곳에 고립됐던 남북한 외교관들의 탈출기를 재현한 한국 액션 영화 모가디슈가 8월 6일 금요일 워싱턴 지역에서 개봉됩니다. 배우 조인성, 김윤석이 열연한 모가디슈는 현재 전체 한국 영화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워싱턴 지역에서도 흥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난 대한민국 참사관이다. 세상한 공식 문서 전달하러 왔다. 방금 옥동이에요. 헬렉스도 숨겼어요. 영화는 항상 서로를 적대시하던 남한과 북한 외교관들이 소말리아 정부군과 반군에게 쫓기며 함께 동반 탈출 작전을 감행한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관객에게 전달합니다.